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2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2명을 신문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 2분 55초 정도 그런 영상인데요.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신문하는, 결국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한국인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군 투입설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북한 병사가 이렇게 생포돼서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이 또 관심을 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스스로 죽어라, 너 자폭해라, 포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게 이제 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진 일이죠? 네, 지난 13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아, 국정원이? 네, 전사자의 소지품 중에 어떤 메모가 나왔고, 네. 여기에 이제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하든가 자결하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였는데, 네. 김정은의 이름을 외치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당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 실제로 북한 병사가 그렇게 자폭을 시도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북한군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 내용, 첩보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13일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관계자가 출석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정보위 관련된 이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사상자 규모 이런 것도 좀 나왔어요? 예, 일단 최소 3,000명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든가 외신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국정원은 북한군의 교전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네. 사망자는 약 300명, 부상자는 2,700여 명에 이를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아, 북한군 사망자가 300명에 이른다. 네. 일단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력만 11,000명 정도 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쿠르스크가 러시아 서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부터 일부를 점령을 했고, 네. 이 지역을 보면 산지가 많은 우리 한반도랑 다르게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네. 북한군 입장에서는 드론 공격이라든가 현대전 개념이 부재한 상태로 투입이 된 상황이라 사상자 규모는 앞으로도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북한군이 훈련했던 그런 산악 지형과는 차이가 큰 평원지대다 보니까 그런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물론 최근 들어서 조금 적응을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을 북한군이 격추시킨 사례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사상자 300명이 이미 사망한 걸로 알려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병사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줄 모르고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요것도 이제 바로 며칠 전인데요. 현지 네. 시간으로 11일 우리 주말 시간대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면서 이들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이 포로들의 진술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 일단 두 사람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 정찰총국? 네, 정찰총국은 어떤 데입니까?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최고사령관, 그러니까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첩보기관인데, 네. 일상적으로 이제 대남 공작이나 해외 공작을 주임무로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도 이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정예의 군이다, 이렇게 한번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래서 이 포로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은 훈련을 받는 줄 알고 이동을 했는데,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실제 전투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네. 나머지 군인들도 파병 조건이나 급여 이런 공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영웅 대우해주겠다, 아하. 이런 구두 약속만 받고 전쟁에 네.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우리로서는 그러한 파병인데, 일종의 사기 파병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훈련한다, 러시아군과 훈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서 갔는데
실제 전쟁에 투입된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당사자들도 상당히 좀 초반에는 당황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2명의 이제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 군이 확보를 한 건데 이 2명의 북한군 포로가 혹시 나는 뭐 한국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니까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귀순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 아하. 일단 원칙적으로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본국 송환. 예. 그래서 당장 북한이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포로 신분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자기들의 포로를 데려가려고 우리가 파병한 게 맞다. 그러니까 아하. 포로 돌려달라. 이렇게 나오면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우리가 전쟁에 파병한 게 맞다라는 그 인정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요. 네. 포로의 본국, 지금 시점에서 말하면 북한이죠. 네. 명백한 독재 국가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점이 자명하고 네. 그래서 이제 송환 이후에 이 포로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가 된다. 이러면 이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잡히기 전에 자폭하라 이런 지시도 네. 이런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정원은 일단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열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협상을 해보겠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끝까지 파병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이번에도 이 병사들 잡힌 여러 가지 유류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북한 그 글씨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군으로 일종의 위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 신분이 애매모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상 이 북한 군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점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또 우크라이나 쪽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병사들 진술 내용이나 이런 걸 본다면 아까도 뭐 일종의 사기 파병이라고 제가 저기 했지만 훈련으로 간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투입됐다. 이러면은 북한 내부에 이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 형제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그러면 내 자식이나 뭐 형이나 오빠가 러시아로 훈련 갔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훈련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병이더라. 이게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 지금 파병 소식을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국정원이 이제 좀 동향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북한 당국에서는 당연히 함구령을 내리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파병 군인들의 가족들은 이제 노예병, 대포밥 이런 자주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대포밥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총알바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포의 밥이다 우리는. 밥이 그렇죠. 된다. 그래서 다만 이게 파병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반응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민생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니까 뭐 북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북한 내부 주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참 파병이라는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그러한 일인데 그걸 당사자와 가족들한테 정확히 알리지 않고 훈련하는 걸로 이렇게 속여서 갔다. 이것은 참 국제인권법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북한군 2명과 관련된 진술 중심으로 이들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하라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라는 것과 자기들은 훈련하는 줄 알고 왔다라는 등등 그리고 실제로 한국으로 나중에 귀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관련해서 장희준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